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20분입니다. 주식, 금, 가상자산 이렇게 모두 오르고 있는 요즘 투자를 안 하면 나만 뒤처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불안해진다는 분들도 많던데요. 하지만 또 이럴 때 무조건 뛰어드는 것도 두려운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과연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까요? 이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달러 자산 1억으로 평생 월급 완성하라라는 책을 냈습니다. 최상욱 커넥티드 그라운드 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최상욱입니다. 네, 요즘 정말 투자 과잉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네. 부침은 좀 있고 등락은 있지만 금, 비트코인, 주식 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막 오르는 분위기라서 투자 대열에 끼지 않은 분들은 막 초조해하기도 하고 네. 나 바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이런 투자 방법이 지금 이렇게 막 다 같이 가는 게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고 이런 게 맞는 건지 이제 고민이 되는 시점이 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내신 책에 좀 관심이 가게 됐습니다. 네. 평생 월급을 완성하라. 이게 참 확 꽂혔거든요. 근데 달러 자산 1억으로라는 이거를 달았어요 앞에. 네. 어떻게 하면 평생 월급을 완성할 수 있는지. 일단 기본적으로는 네. 우리나라가 재테크 과몰입 사회인 것은 맞는데 그 재테크 과몰입을 하는 것이 생존의 연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은 은퇴 이후에 현금 흐름이 불안하다는 또 노후 파산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네. 결국 근로기관의 근로 중에 현금 흐름을 충분히 만들어 놓지 않으면은 노후 벌 수 빈곤이 있을 때. 있을까봐 하는 네. 그런 불안함에 일을 하면서도 재테크를 계속하고 주말에 부동산 임장 가고 주식 관련 정보를 보고 새벽에도 미국 주식 정리하고 네. 텔레그램이라든가 카톡이라든가 여러 커뮤니티를 활용해가지고 계속 맞아요. 업데이트를 하는 굉장히 피곤한 인생을 사는 네. 게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책을 내게 된 거는 그렇게 재테크 과몰입되게 된다면은 네. 오히려 본업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을 뿐더러 네. 그리고 투자라는 게 막 그렇게 현학적이고 어려운 것을 추구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냥 간단하고 단순하게 도달할 수 있는 목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그래요? 맥락에서 네. 지금 재테크의 방향은 달러 자산으로 갔고 네. 그리고 매각 차익보다는 은퇴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식으로 이제 연금성 자산들을 잘 축적해 나가면은 시간을 녹여가지고 돈을 벌게 하는 그런 복리 효과를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현금 흐름을 은퇴 이후에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책을 썼습니다. 시간을 녹여서 돈을 벌게 한다. 예. 그러니까 시간을 녹인다는 게 이제 장기적으로 시간을 가져가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책에서는 제가 이제 40대 중반의 가상의 A 씨를 대상으로 네. 이제 이분이 지금까지 모아놓은 게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지금 연금저축펀드나 IRP 같은 그런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는 연간 1,800만 원까지 넣을 수가 있는데 네. 이런 1,800만 원 정도면 월에 150 저금하는 거니까 이것도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1,800을 넣게 되면은 이걸 20년간 만약에 65세까지 받는다고 했을 때 네. 그거를 이제 수익률이 몇 퍼센트냐에 따라서 종말 금액이 달라지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달러 자산이라고 하면은 미국 지수에 투자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데 그냥 미국 지수만 투자하더라도 장기 8%가 거의 이제 높은 확률로 달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금액이 8억 4천만 원이 되거든요. 얼마 동안에요? 1,800만 원을 20년 넣게 되면 8% 1년에 1,800만 원씩 네, 맞습니다. 20년을 넣으면 네, 그러면 네. 8.4억이라는 게 됐을 때 또 8%로 계속 돌아간다고 한다면은 네. 저는 7%만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원본의 손실 없이 계속 이제 원금은 커져 나가면서 제가 그러니까 원금을 고갈하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네. 모아놓은 그런 연금성 자산도 8% 수익률을 계속 내고 네. 나는 7% 금액만 찾게 된다면은 8억대를 모아놓고 7%인 연에 5천만 원 정도 이상을 찾으면서 네. 계속해서 연금성 자산은 불려나가는 영구 현금 흐름이 만들어지거든요. 퇴직연금 하나만 잘하더라도. 갑자기 가슴이 막 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네. 이 8%가 계속 되느냐가 지금 관건이거든요. 그거는 네. 시계열상으로는 이미 8%로 훨씬 넘어가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의 S&P 지수에 투자하는 많은 패시브 ETF들이 있는데 네, 네. 뭐 SPY든 뭐 IVV든 뭐 등등 이제 많이 있는데 네. 그런 ETF들의 장기 성과는 다 연 8%는 훨씬 넘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원화 자산이 아니라 공교롭게도 달러 자산이라고 한 것은 네, 네. 우리나라 환율이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은 1,400원 넘었고 이제 코로나 초반만 하더라도 1,100원대였기 때문에 원화가 그러니까 환율이 계속해서 이제 상승할 만한 그런 요인을 한국이 좀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재 1970년생 분들이 네. 2035년이 되면은 65세가 10년 되면서 네, 네. 이제 연금 수령 대상자가 되시고 네. 통상적으로 그 언저리에 이제 사회 1차 은퇴하시고 2차 직업을 갖게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가질 수 있다면. 네. 그 과정에서 예. 우리 생산 가능 인구 감소 속도가 70년대생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연간 100만 명씩 태어나셨고 그 중에 이제 그 노동 인구를 생각해 보면 지금 90년이나 00년생이랑 비교했을 때 50만 명씩 많거든요, 매년. 네. 그래서 이런 속도로 2035년 중후반이 되면은 한국 경제 사이즈가 좀 줄어들게 되는데 네. 그때가 되면은 이제 미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환율 상승 압력이 좀 있다 보니까 지금부터 장기성 투자를 하는 연금 계좌에는 네. 그러니까 단기로는 뭐 코스피 5천도 있고 해서 단기는 1, 3년 보면 코스피가 굉장히 좋은 건 맞지만 연금성 계좌인 장기성 계좌에는 달러 자산을 편입해 두는 것이 좋고 네. 판은 열어두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S&P든 아니면 나스닥이든 뭐 반반 섞든 또 ETF로만 하는 게 좀 그렇다면 펀드를 사든 네. 해외를 대상으로 이런 자산 편성을 해가지고 예. 연금저축과 개인연금을 잘 활용하게 되면은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은퇴 후에 현금으로 만드는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마치 어떤 지금 당장 뭐 몇 억 몇십억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네. 굉장히 좀 적은 노력으로 그리고 쉬운 방식으로 이거를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책을 쓰게 생산 됩니다. 가능 인구가 줄어들면 환율이 상승할 거라는 건 어떤 그거는 그때 의미였습니까? 우리나라 성장률이 예. 결국 성장률이라는 거는 노동과 자본과 그 생산성의 함수인데 노동에서 빠지는 값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네. 이제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0%대이거나 그 이하로 이하로 내려오게 되는 떨어지는. 것이 이제 지금 공식 추정은 2045년이지만은 네. 35년부터는 0%대가 거의 획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이유는 이제 70년대생 분들이 제일 많이 태어나신 분들인데 네, 네. 이분들이 은퇴하시면서 노동 투입량이 너무 많이 빠지기 때문에 네. 발생하는 효과고 생산성 개선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커버가 어려운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물론 그 전에 어떤 다른 드라마틱한 이벤트가 있거나 한다면은 네, 네. 극복이 되겠지만 35년, 45년 그 상관 가는 과정에서 이제 한국 성장률이 좀 내려가는 그런 국면이라면은 이제 결국 우리 원화의 가치는 결국 우리나라의 성장률과 한국의 미래 현금 흐름에 달려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타국 대비해서는 특히 달러 대비해서는 약하다고 볼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자산 1억, 달러 자산에 주목하라 이 말씀을 지금 해주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원화가 강세로 가는 국면이면은 달러 예. 자산이 아니라 원화 자산 1억으로 평생 월급 완성하라 했을 건데 네. 이제 달러가 강세로 가는 국면이다 보니까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까 어떻게 보면은 좀 결론적으로는 간단하지만 네. 그 가는 과정에서 지금 패시브 ETF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 네. 이제 그런 거를 늘 하는 분들은 잘 알아요. 네. 근데 하지 않는 분들 그리고 그냥 그 창구에 가서 좀 상담받고 완전히 잊어버리고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또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 이게 사실은 어려운 게 맞긴 하거든요. 네. 그런데 크게 보면은 그러면은 이런 부분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재테크라고 할 때 이게 연금성 계좌랑 그다음에 현재 그냥 직접 현재를 사는 계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을 사는 계좌랑 내일을 사는 계좌가 있습니다. 네. 근데 연금성 계좌라고 하는 것이 개인 연금들을 가입하는 개인 연금류 연금저축 펀드를 포함해가지고 그런 게 있고 네. 또 개인의 퇴직연금이 또 DB 타입이냐 DC 타입이냐 등이 있지만은 네. 이거를 DB로 하시는 분이 훨씬 많긴 하나 네. 개인의 퇴직연금들도 DC 타입이든 아니면 이제 개인 퇴직연금이든 지금 확정 IRP를 기여형과 확정 급여형 말씀하시는 거였죠? 그 IRP 계좌를 활용해가지고 이런 네. 연금성 계좌에는 네. 과세이연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예. 나중에 연금으로 여기 투자된 돈이 수령받을 당시가 되면은 네. 미래 시점 기준으로
이제 과세 기준이 지금 이제 5%에서 3%까지로 굉장히 낮아지기 때문에 네. 이제 이런 계좌를 잘 활용하시면은 은퇴연금 흐름을 만드는데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같은 그런 형태의 계좌를 토대로 만드는 게 아니고 네. 그냥 지금 주식을 해가지고 아니면 뭐 뭘 해가지고 코인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계좌를 불려 나가려고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조금 많아 보여서 사실은 연금성 계좌에 이제 일정액을 1,800만 원이 어렵다면은 1,200만 원이어도 되고 아니면 600만 원이면 600만 원이어도 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이걸 쌓고 나가게 된다면은 네. 이제 은퇴연금 흐름을 만들 수가 있게 되고 그걸 만들면 뭐가 좋냐? 네. 통상 그 처음에 질문하셨던 것처럼 그 지금 우리가 재테크에 매몰되고 하는 이유는 결국은 노후 현금 흐름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네. 노후 현금 흐름이 잘 형성이 되고 있다는 그런 걸 느끼게 되면은 네. 현재 기준으로도 굉장히 괜찮은 그런 이제 심리 상태와 함께 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좀 좋아지거든요. 지금 투자에 있어서도 저희가 마인드 관리가 잘 안 된 이유는 지금 막 급하게 뭔가 성과를 내야 된다는 그런 조급함 때문에 네. 위험한 포지션 잡았다가 청산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처럼 맞아요. 은퇴연금 흐름이 좀 짱짱하게 받쳐주게 되면은 안심이 될 것 같아요. 네, 엄청 안심이 되고요. 비바람이 불어도 딱 서 있는 나무 같은 그런 네, 느낌을 맞습니다. 가질 것 같아요. 그게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들의 퇴직연금이라든가 이런 게 활성화된 다른 나라들 국민들의 일반적인 삶이고 네. 그래서 한국도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는 법제도가 있고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걸 잘 활용하자는 내용입니다. 아까 40대 중반 45세인 분을 이제 책에 담았다고 하셨잖아요. 예를 네. 들어서 그럼 50대나 50대 중반도 연금 상품에 해도 그럼요. 그거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게 연금이라는 게 10년간 시간의 싸움인데.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나라 방금 이제 제가 예시로 든 수익률 8%는 이제 수익률 8%가 말이 되냐 이렇게 하지만은 그냥 지난 3년 동안 미국 S&P에만 넣어두셨으면은 지수 기준으로 80%가 났고 네. 그리고 나스닥에 넣었다면은 이제 120%가 났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런 지수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AI 시대가 되면서 뭔가 지수보다 좀 초과 성과를 내는 그런 액티브한 ETF들도 많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섞어 사게 되면은 이제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뭐 국내 주식도 좋기 때문에 뭐 단기 계좌와 장기 연금성 계좌 그런 두 개의 밸런스를 좀 잘 지켜나가시면 되는데요. 다만 50대 이후부터는 너무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를 하기보다는 네. 이런 현금 흐름 같은 그런 배당이라든가 이런 위험 자산과의 밸런스를 좀 잘 추구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10년 정도면은 연금 자산이 성숙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기 때문에 네. 지금 50대 중반이라 하더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본인의 네. 개인연금, 퇴직연금, 그다음에 뭐 절세형 계좌라고 하는 IS 계좌까지 다 써가지고 네. 이런 방법들을 잘 활용하시면은 연금 자산 축적하는 게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공부하면 좀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어느 정도 이런 상품들을 좀 공부를 해보면 눈에 보일까요? 들어올까요? 그냥 찾아가서 나 이거 할래요 이렇게 하는 거는 그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잘 몰라서요. 네. 지금 서점가에는 네. 뭐 제 책도 있지만 그 연금을 다루는 책들이 베스트셀러에 있는데 네. 시중에 있는 이런 책들을 한번 보시고 네. 그리고 관련 영상들도 유튜브 채널들 진짜 많아졌거든요. 근데 큰 얼개는 어떤 특정 상품을 막 추구하고 특정 계좌를 꼭 열어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네. 지금 현재 계좌에만 집중하다 보면은 이제 은퇴 후의 현금 흐름을 놓치게 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 특히 제가 주변에 봤던 많은 사례들 중에 하나는 책에서도 적었지만은 50대 중반에 이제 부동산을 대출받고 샀는데 퇴직할 때 보면은 네, 퇴직을 하고 나니까 현금 흐름이 좀 퇴직금으로 다 없는데 네. 연금으로 받는 그런 자산을 대출 이자로 갚다 보니까 이제 현금 흐름이 쓸 돈이 마이너스가 없는 되는 거예요. 경우가 네. 굉장히 그래서 많거든요. 결국 부동산을 처분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예, 맞습니다. 네. 결국은 자산을 이제 지금 당장만 보시기보다는 내가 올해 기준으로 내 나이 때 몇 억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목표 자체를 네. 65세 정도가 됐을 때 현금 흐름이 어떻게 네, 나올까? 그때 얼마 정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거에서부터 역산을 해가지고 그럼 지금 연애 그러면 어느 정도 연수익률 어느 정도를 추구했을 때 이런 네. 것들은 자 간단한 이제 계산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연금성 자산이 빵원이라 하더라도 네. 올해부터라도 소위 1,800만 원씩 넣어가지고 그냥 지수에만 잘 넣어서 8%씩 불려도 미래에 일단 국민연금 또 뺀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국민연금 다 뺀 수치인데 그걸로만 5,600만 원씩 받을 수가 있는 거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면은 작은 자산이 아니고 그걸 또 2명이 한다고 생각하면은 부부 기준으로는 1,800 아니라도 네, 900이든 맞아요. 600이든 900만 원이어도 네. 뭐 상당한 금액이 되는 네,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제 힘이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의 목돈이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당장 시작하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책을 쓰면서 네. 저도 증권사 다니면서 주시장에서 그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하고 자산운용업에 오래 종사했지만은 네. 저도 퇴직연금을 잘 관리하지 않았었고 아, 그러셨어요? 네, 그리고 ISA 계좌 같은 거는 그런 것도 잘 만들지가 않았었고 그다음에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연금저축 펀드도 그 계좌를 만들지가 않았거든요. 네. 그냥 굳이 만들어야 되나 그리고 올해 많이 벌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이었는데 근데 나와서 생활하면서부터는 이제 연금성 자산에다가 절세 이연, 과세 이연이라는 그런 혜택을 굉장히 주면서 국가가 이쪽에 어마어마한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런 거를 가지고 육성하는 것이 훨씬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면서 이제 네. 좀 생각을 고쳐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액티브 ETF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상품이 그러면 어떻게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되는지 기준 같은 게 있어요? 아, 이 책에 나와 있습니까? 네, 이 책에 이제 또 부록에 나와 있습니다. 부록에. 책을 사시면 이제 네. 부록에 나오는데, 근데 ETF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네. ETF를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건데, 네. ETF가 과거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펀드가 무너지면서 그 시장에서 펀드에 대한 불신이 쌓이는 그랬죠. 과정에서 네. ETF가 등장을 했고 그때의 논리는 뭐였냐면은 액티브 펀드가 시장 지수를 못 이긴다. 태반이 80%가. 그러니까 네. 그냥 지수를 사면은 네. 상위 20%는 되는 거니까 지수를 사라 하는 그 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지수형 ETF 이거를 패시브라고 하는데 네.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ETF의 그 시대가 열렸습니다. 네. 그런데 23년부터 인공지능이 AI가 시장에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네. 이런 특별하게 성장하는 그런 기업들을 편입한 ETF들의 성과가 유난히 좋아지기 시작을 했고 네. 그래서 패시브 ETF를 넘어서 이제 다시 ETF지만은 네. 좀 액티브하게 운용하는 ETF들이 한국에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네. 이런 액티브 ETF들의 뭐 3개월 단위가 아니라 1년, 3년 성과가 너무나 압도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액티브 ETF들이 많아졌는데 네. 골라야 그래도 되는 물론 기준. 패시브가 훨씬 많지만 네. 이렇게 액티브 ETF 같은 거를 사실 때는 특정 섹터에 매몰된 그런 ETF들보다는 네. 주제가 좀 더 범용적으로 넓거나 네. 지수 액티브 ETF 이런 것들을 사시는 거를 이제 추천드리고요. 어쨌든 네. ETF를 사는 목적은 분산을 통해서 위험을 좀 해제하려는 건데 특정 섹터에 너무 매몰돼서 사시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집값이 많이 오르고 당장 이제 뭐 부동산 대책 나올 것으로 예고되고 있는데 네. 사람들이 굉장히 조급해하거든요. 내 나이쯤에 이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막 조급해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집 한 채에 너무 매몰되고 갇히고 영끌하고 정말 집을 이고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하는 것보다 현금 흐름을 만들어는 거 네.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실제로 현금 흐름이 은퇴연금 흐름뿐만 아니라 지금도 배당이라든가 월배당이 나오는 여러 상품들이 네, 있거든요. 네. 그런 걸 통해서 현금 흐름을 보조받게 되면은 네. 주거비라든가 이렇게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경감되는 효과가 있어서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그런 게 있거든요. 집을 사서 주거 안정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집으로 인해서 주거 안정이 되신 분은 다 괜찮은데 네. 이제 일부 문제는 뭐냐면 집을 샀는데 현금 흐름 문제로 인해서 오히려 돈 문제가 생겨버리는 경우 이게 제일 안 좋은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냥 자기 소득에 맞게 사시는 거는 아무 문제 없지만 네. 이제 소위 등 떠밀려서 뭔가 조급함에 그렇게 그렇죠. 지금 집을 과소비를 사지 하게 말라 이렇게 되시면 말씀하시는 건 이런 거는 아니고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달러 자산 1억으로 평생 월급 완성하라. 책을 내신 최상욱 커넥티드 그라운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